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구에는 신기해서 도저히 믿기 어려운 풍경을 가진 장소들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곳들은 마치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는 듯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통과하기가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길을 통해 인간의 용기를 시험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성적으로 어떤 생명체도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극단적인 환경 속에 존재하기도 합니다. 우뚝 솟은 높이부터 기이하고 독특한 구조, 그리고 극심한 위험성에 이르기까지 오늘은 지구상에서 가장 특이하여 도저히 존재하지 않을 것만 같은 장소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수리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건설 인력들이 현장에 직접 거주하며 작업해야 하는 치명적인 도로가 있습니다. 사고로 파손된 차량들은 추락한 깊은 계곡 바닥에 영구히 갇힌 채 그대로 남겨져 있습니다. 중국 서부에 위치한 이 험난한 도로는 정부가 좀처럼 공개하지 않는 암울한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전국 고속도로 중 가장 높은 사망자 수를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스촨성의 청두에서 시작하여 티베트의 라사까지 이어지는 이 길은 총 연장이 약 100km를 넘어섭니다. 운전자들은 높이가 400m가 넘는 14개의 산봉우리를 넘는 동안 아찔한 절벽과 등골이 오싹한 굽이길을 지나야 합니다. 이곳에서 매일 맞닥뜨리는 위협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희박한 공기는 급커브 구간에 들어서자마자 심각한 고산병을 유발합니다. 쏟아지는 거대한 몬순 폭우는 순식간에 도로 위 차량 행렬을 파묻어버리는 산사태를 일으킵니다. 겨울이 되면 좁은 갓길은 유리처럼 미끄러운 빙판길로 변해버립니다. 예측할 수 없는 지진은 아무런 경고도 없이 운행 경로를 바꾸어 놓습니다. 해질녘까지 멀쩡하던 왕복. 이 차선 도로는 일출 무렵 대형 산사태로 인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릴 수 있습니다. 극단적인 고도가 중국의 고속도로를 치명적으로 만든다면 볼리비아의 산악지대는 5cm의 작은 실수라는 훨씬 간단한 무기를 선호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이 어디에서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를 전하겠습니다. 도로를 따라 비극적인 사고 지점을 표시하는 수백 개의 작은 목재 십자가가 땅에 박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약 2만 5천 명의 관광객이 오직 북윤가스 도로를 달리기 위해 볼리비아로 찾아옵니다. 현지인들은 단순히 윤가스 도로라고 부르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죽음의 도로라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2006년도 안전한 우회 도로가 개통되기 전 이 악명 높은 구간에서는 가장 사고가 많았던 시기에 매년 200명에서 300명에 달하는 관광객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평균적으로 이 주마다 버스나 트럭 한 대가 깊은 계곡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이곳의 물리적 환경은 그야말로 공포 그 자체입니다. 위쪽 절벽에서 폭포수가 도로로 직접 떨어지기 때문에 노면은 항상 흙탕물로 덮여 있고 미끄럽습니다. 대부분의 구간에서 폭이 약 3m에 불과한 이 길은 한쪽에는 젖고 어두운 바위 절벽이 서 있습니다. 반대쪽 끝은 빽빽한 밀림 속으로 거의 300m나 수직으로 떨어지는 아찔한 낭떠러지입니다. 이곳에는 가드레일이 설치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 도로는 법적으로 차량이 좌측 통행을 해야 하는 볼리비아 유일의 도로입니다. 낭떠러지가 좌측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운전자는 창문 밖으로 머리를 내밀어 바깥쪽 바퀴가 절벽 끝에 정확히 어디에 닿아 있는지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겨우 5cm만 위치가 어긋나도 추락을 막아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위에서 내려다본 아프가니스탄의 카불, 자랄라바드 고속도로 사진은 거의 현실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이 경로는 훨씬 더 거대한 무언가의 가장자리를 따라 그어진 가느다란 연필선처럼 보이며 그 거대한 존재가 도로를 밖으로 밀어내고 있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파슈투어로 여행자들은 이 고속도로에 단순한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들은 이곳을 죽음의 계곡이라고 부르는데 좁은 도로 위에서 조급함과 날씨, 그리고 험준한 산악 지형이 충돌할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를 경험하고 얻게 된 이름입니다. 총 길이가 100km에 불과하여 우리가 다루는 목록 중 가장 짧은 노선 중 하나이지만 동시에 가장 험난한 도로이기도 합니다. 이 도로는 힌두쿠시 산맥을 통과하며 좁은 헤어핀 곡선 구간이 끝없이 이어집니다. 한쪽에는 깎아지른 듯한 절벽 단면이 펼쳐져 있습니다. 반대편은 가드레일이 전혀 없는 600m 이상의 수직 깊은 골짜기입니다. 산 자체도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암석 낙석은 자동차 크기만한 바위를 아래로 굴려보내고 겨울철 눈사태는 며칠 동안 길을 막아버립니다.
과적된 트럭과 버스들이 좁은 차선을 함께 공유합니다. 추월할 공간이 전혀 없기 때문에 앞차 바짝부터 운전하는 것은 부주의라기보다는 일상적인 현상이며 느리게 달리는 차량으로 인해 몇 시간 동안 교통 체증이 발생하곤 합니다. 아프가니스탄의 도로가 조급한 사람들을 벌하는 동안 인도의 한 산악고개는 6개월 동안 스스로 문을 닫으며 다시 개통되면 운전자들은 수천 마리의 동물들과 도로를 함께 나누어 써야 합니다. 지구상에서 차가 다닐 수 있는 도로 중 가장 많은 눈이 내리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15m에서 24m 높이에 달하는 거대한 눈장벽이 거대한 건물처럼 높게 솟아 있습니다. 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겨울 날씨 때문에 인도 북부에 위치한 조지라 고개는 매년 약 6개월 동안 폐쇄됩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라다크 고원에서 카슈미르 계곡으로 이동하는 유일한 연결 도로이기 때문에 다음 해까지 이동할 수 없습니다. 눈사태는 불과 몇 분 만에 수십 대의 차량을 삼켜버릴 수 있습니다. 마침내 봄이 오면 인도 국경 도로기구가 제설차보다 훨씬 거대한 눈더미를 뚫고 길을 내기 위해 중장비를 투입합니다. 하지만 위험 요소는 눈뿐만이 아닙니다. 이동하는 계절이 시작되면 양치기들이 엄청난 수의 염소와 양떼를 바로 이 단일 차선 도로로 몰고 내려옵니다. 가드레일 하나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운전자들은 600m 깊이의 계곡을 내려다보며 수백 마리의 동물 곁을 불안하게 조금씩 지나쳐가야 합니다. 이 특정 경로가 전국에서 버스와 트럭 사고율이 가장 높은 암울한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것도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인도의 극심한 눈이 치명적인 조건을 만들어낸다면 러시아의 전혀 다른 고속도로는 계절에 따라 완전히 상반된 두 가지 무기를 활용합니다. 지금까지 소개된 무시무시한 도로들 중에서 정말로 차를 돌려 운전을 거부하게 만들 만한 곳은 어디인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히스토리 채널의 아이스 로드 트러커스 시리즈로 유명해진 돌턴 고속도로는 세계에서 가장 숙련된 기술을 가진 운전자들을 요구합니다. 북극권으로 들어서면 맑은 겨울밤에 초록색과 보라색 줄기로 온 하늘을 밝히는 오로라가 이 용감한 사람들에게 보상처럼 펼쳐집니다. 하지만 이 아름다운 경로는 놀라울 정도로 잔혹합니다. 페어뱅크스에서 북극의 프루도베이 유전까지 660km 이상 직진으로 뻗어 있는 이 길에서는 하루 종일 달려도 다른 사람을 한 명도 만나지 못할 수 있습니다. 600km가 넘는 구간 동안 휴대폰 신호가 전혀 잡히지 않습니다. 차가 고장 난다는 것은 도움을 요청할 방법이 전혀 없음을 의미합니다. 다른 트럭을 발견할 때마다 차를 길가에 대고 속도를 줄이며 손을 흔들어야 합니다. 그 운전자가 하루 동안 여러분을 목격한 유일한 증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고립감은 압도적입니다. 600km에 달하는 황량한 툰드라 지역 전체에 인간의 흔적은 단 세 곳의 작은 마을뿐입니다. 콜드풋에는 약 30명의 주민이 살고 있고 와이즈먼에는 12명이 살고 있으며 데드호스는 가장 끝에 위치한 작업 캠프 역할을 합니다. 겨울에는 기온이 영하 27도까지 떨어져 치명적인 상황을 만듭니다. 디젤 연료는 완전히 고체로 하든드 변하고 금속은 유리처럼 깨지기 쉽게 변합니다. 작은 패인 곳 하나만 받아도 타이어가 즉시 터질 수 있습니다. 알래스카의 이 경로가 극심한 고립감으로 도전장을 던진다면 베트남의 한 철길은 정확히 그 반대의 상황으로 위협합니다. 로스 카라콜레스 고개는 칠레 산비탈을 깎아 만들어 수직으로 겹겹이 쌓인 29개의 급커브 구간을 자랑하며 남미에서 가장 위험한 도로로 손꼽힙니다. 직선 구간이 거의 없이 급커브가 연이어 나타나기 때문에 차량들은 한쪽의 좁은 구부러진 길을 빠져나이자마자 엄청난 높이에서 곧바로 다음 커브길로 진입해야 합니다. 칠레 쪽 방향의 깎아지른 절벽을 따르는 많은 커브길에는 가드레일조차 없지만 대형 트럭과 2층 버스들은 이 좁고 가파른 도로를 매일같이 계속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고개는 눈보라와 눈사태로 인해 자주 통제되며 심각한 폭설이 내리면 불과 몇 시간 만에 수백 대의 차량이 갇히고 경로가 완전 고립될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의 주된 풍경은 가혹한 기후 조건으로 인해 식물이 거의 자라지 못하는 황량한 고지대의 회색 절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국경을 넘어선 후에는 경사도가 크게 줄어들고 도로가 훨씬 완만해지면서 동일한 안데스 산맥 내부에서 눈에 띄는 대비를 이루어냅니다. 베트남의 수도에는 한 가족의 집과 너무 가깝게 기차가 지나가서
TV 소리가 엔진 소리에 묻혀버리는 광경을 들을 수 있는 거리가 있습니다. 하노이의 구시가지에는 지구상에서 가장 좁은 철도 안전구역으로 설명되는 거리가 존재합니다. 가장 좁은 지점의 경우 집 전면에서 철로 끝까지의 거리가 겨우 2미터 정도에 불과합니다. 기차가 지나갈 때 기차와 벽 사이의 거리는 불과 70cm에서 150cm로 좁아집니다. 성인이 벽에 바짝 기대어 서 있을 수 있는 공간조차 겨우 나올 정도입니다.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이 기하학적 구조에도 불구하고 현지 주민들은 이 공간을 운치 있는 커피 문화의 명소로 탈바꿈시켰습니다. 방문객들은 10분 뒤에 기차가 지나갈 바로 그 자리에 놓인 작은 나무 의자에 앉아 음료를 즐깁니다. 기적 소리가 골목 안에 울려 퍼지면 의자들은 순식간에 접혀 치워집니다. 컵과 받침대들은 벽 쪽으로 바짝 밀착됩니다. 모두가 벽돌벽에 바짝 몸을 붙입니다. 기차가 엄청난 소리를 내며 지나가고 그 순간 얼굴 앞으로 불어오는 따뜻한 공기를 느낄 수 있을 만큼 가까운 거리를 체감하게 됩니다. 태국과 미얀마 사이에 위치한 죽음의 철도는 현대 역사상 가장 높은 사망률을 기록한 철도 건설 사업 중 하나로 꼽힙니다. 역사적 기록에 따르면 이 철도는 건설 과정에서 1마일당 약 400명의 노동자가 희생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현대사에서 가장 막대한 비용이 투입된 철도 프로젝트 중 하나였습니다. 가혹한 정글의 폭염과 연이은 우기 속에서 빈곤과 질병, 그리고 극심한 피로가 엄청난 인명 피해를 남겼습니다. 울창한 열대우림 속에서 중장비가 고장나자 엔지니어들은 대체 에너지원에 눈을 돌렸습니다. 수천 마리의 아시아 코끼리가 동원되어 진흙탕이 된 우기와 불안정한 석회암 절벽 위로 철제 레일과 목자의 들보를 운반했습니다. 한쪽에는 깎아지른 절벽이 서 있습니다. 반대편은 울창한 숲이 빽빽하게 덮여 있습니다. 우기가 되면 강물이 사납게 불어나 해마다 다시 지어야 하는 목조 다리들을 쓸어버리곤 했습니다. 오늘날 미얀마 영토 내의 철도 노선은 대부분 방치되어 폐기되었습니다. 하지만 남쪽에서 칸차나부리에 이르는 태국 구간은 여전히 운행되고 있습니다. 현대의 여행자들은 석회암 절벽과 목조 다리, 그리고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숲을 지나며 그 고단했던 시절에 건설된 바로 그 철로 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만약 시간 여행을 할 수 있다면 이 철도의 역사를 알고도 직접 탑승해 볼 용기가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에시마 오하시 대교는 일본에서 가장 큰 라멘교이자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규모를 자랑하는 교량입니다. 가파른 경사 때문에 일본 내에서 가장 오싹한 다리로도 손꼽힙니다. 특정 각도에서 바라보면 에시마 오하시 대교는 수면에서 수직으로 곧게 솟아오른 콘크리트 벽처럼 거대한 위용을 드러냅니다. 실제 경사도는 1%에 달합니다. 일본 전역에서 자동차가 다닐 수 있는 도로 중 가장 가파른 경사 타이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다리가 이렇게 설계된 데에는 실용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대형 화물선이 아래로 통과해야 했기 때문에 나카오미오 수면으로부터 44m 높이를 확보해야 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양쪽 부지가 협소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파른 경사로를 건설해야만 했습니다. 다리를 올라갈 때 정상에 도달할 때까지는 반대편 내리막길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꼭대기에 도달하는 바로 그 순간에야 비로소 길이 하늘과 맞닿아 있는 듯한 오싹함을 느끼게 됩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춥고 외딴 장소 중 하나에는 마치 치유되지 않은 상처처럼 보이는 줄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곳은 남극에 위치한 맥머도 건조 계곡입니다. 너무나 춥고 건조해서 어떤 지역은 200만 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이곳은 가장 인기가 높은 트레킹 코스 중 하나로 하루에 단 64명 또는 16개 그룹의 방문만을 허용합니다. 이 특별한 장소를 탐험하기 위한 허가증을 받는데 몇 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테일러 빙에서 깊은 녹슨 붉은빛 액체가 떨어지는 5단 폭포는 아래의 하얀 얼음을 붉게 물들입니다. 주위를 둘러싼 얼음 배경과 대비되어 마치 빙하의 상처에서 피가 흘러나오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수십 년 동안 과학자들은 이 붉은색이 붉은 조류에서 유래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은 틀렸습니다. 200만 년 전, 거대한 바닷물 덩어리가 빙하 아래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 고대의 물은 철분이 매우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었습니다. 그 바닷물이 지금의 얼음 균열을 통해 빠져나가면서 철분이 공기와 접촉했고 순간적으로 산화되어 마찰되는 즉시 녹슨 붉은색으로 변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200만 년 만에 고대의 물이 대기와 처음 만나는 순간, 실시간으로 일어나는 철 노개의 형성 과정입니다. 뉴질랜드의 지열 계곡에는 당장이라도 가까이 가고 싶을 만큼 아름다운 호수가 있습니다. 북섬의 와이오타프 계곡에 위치한 샴페인 풀이라는 곳입니다. 호수의 수면은 거의 완벽한 원형을 이루고 있으며 거대한 샴페인 잔처럼 끊임없이 기포가 올라옵니다. 이 기포들은 호수 바닥 깊은 분출구에서 지속적으로 뿜어져 나오는 이산화탄소 가스 때문입니다. 이곳의 수온은 약 섭씨 42도로 아주 짧은 시간 안에도 화상을 입힐 수 있을 만큼 뜨겁습니다. 하지만 이곳을 아름다우면서도 무섭게 만드는 것은 바로 색상입니다. 호수 가장자리를 따라 푸른 나무들을 배경으로 선명한 주황색 테두리가 빛나고 있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문제는 그 색상이 결코 무해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수백 년에 걸쳐 침전된 안티몬과 비소 같은 물질에 의해 형성된 빛깔입니다. 만지면 화학적 화상을 입을 수 있고 섭취할 경우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샴페인풀은 열수 폭발로 인해 폭 약 65m, 깊이 62m의 분화구가 생성된 이래 9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미네랄이 풍부한 온천수는 인근의 다른 지열지대로 흘러들어 유황과 실리카 등 다양한 침전물로 주위 풍경을 아름답게 물들였습니다. 심지어 도로 건설이 불가능해 보이는 곳에 길을 만드는 데에는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할까요? 중국 거량 마을의 13명 주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5년의 시간과 수천 톤의 돌, 그리고 그들이 가진 거의 전부였습니다. 이 작은 마을은 가파른 절벽 위에 위태롭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수세기 동안 유일한 통로는 산비탈에 직접 깎아 만든 720개의 돌계단뿐이었습니다. 환자들은 병원에 도착할 기회가 거의 없었고 식량과 물, 의약품은 가파른 길을 따라 등짐으로 날라야 했습니다. 1972년 13명의 주민들은 스스로의 운명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엔지니어도, 기계도, 외부의 지원도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망치와 정, 그리고 가장 귀중한 재산을 팔아 마련한 약간의 폭약뿐이었습니다. 1972년부터 1977년까지 5년에 걸쳐 그들은 수작업으로 산을 깎아내며 약 0톤의 바위를 제거했습니다. 터널을 따라 그들은 빛이 들어올 수 있도록 35개의 창문을 뚫었습니다. 하지만 이 창문들은 난간이나 보호 장치 없이 수백 미터 깊이의 절벽으로 직접 연결되어 있어 아래의 깊은 심연을 그대로 내려다보게 됩니다. 오늘날까지도 거량 터널은 거칠었던 원래의 모습을 거의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천장과 바위 벽면에는 여전히 1970년대의 망치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한쪽에는 깎아지른 절벽이, 바로 옆에는 깊은 계곡이 놓여 있어 차량 한 대가 겨우 통과할 수 있을 정도로 좁습니다. 이곳을 지나다 보면 5년간의 끊임없는 노동의 흔적을 여전히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도로가 아니라 한계에 도달했던 인간의 강인한 의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입니다. 마이지산은 간수성에서 140m가 넘는 수직에 가까운 경사를 자랑하며 거대한 집가리처럼 웅장하게 서 있습니다. 멀리서 보면 마치 거대한 황금빛 볏짚 더미처럼 보여 산 이름도 그렇게 붙여졌습니다. 384년을 시작으로 불교 승려들은 깎아지른 절벽면에 직접 불상을 조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여러 왕조와 전쟁을 거치며 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조각을 이어갔습니다. 오늘날 이 산에는 221개의 석굴과 0개가 넘는 조각상이 남아 있습니다. 접근은 극도로 어려웠습니다. 수백 미터 높이의 깎아지른 절벽에 위치한 불상을 어떻게 예불할 수 있었을까요? 승려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절벽면에 직접 나무 판자 잔도를 설치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방문객들은 난간으로 설치된 철사슬에 의지한 채 공중에 떠 있는 그 나무 잔도를 따라 걷습니다. 현대적인 안전장치도 안전망도 없습니다. 오직 나무와 철, 그리고 오래된 신앙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가장 높은 잔도에 서서 판자 가장자리 너머를 내려다보면 발 아래로 축구장 전체에 펼쳐진 나무립 지붕을 볼 수 있습니다. 마이지산이 부처를 모시기 위해 만들어졌다면 몇백 마일 떨어진 중국의 또 다른 산은 더욱 오래된 목적을 위해 깎여 나갔습니다. 멕시코시티 남쪽 소치밀코 운해는 많은 이들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드는 이름을 가진 작은 섬이 있습니다.
바로 인형의 섬입니다. 멀리서 보면 무성하고 평화로우며 심지어 해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배가 가까이 다가가면 모든 대화가 정적 속으로 사라집니다. 눈앞에는 나무와 설에, 울타리에 매달린 수백 개의 인형들이 펼쳐집니다. 인형들은 우연히 놓인 것이 아닙니다. 이 섬에 살며 일생의 대부분을 돌본 한 남성에 의해 제물로서 의도적으로 하나하나 매달린 것입니다. 방문객들은 보통 섬 주변의 좁은 길을 따라 45분 정도를 걷습니다. 몇 걸음 옮길 때마다 인형이 나타납니다. 어떤 것은 눈높이에 매달려 있고, 어떤 것은 위에서 내려다보며, 어떤 것은 땅에 엎드려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일지 모르지만 깊이 들어갈수록 분위기는 더욱 무겁고 설명할 수 없는 기운으로 채워집니다. 시간과 자연은 이 장난감들을 완전히 다른 무언가로 변화시켰습니다. 햇빛과 바람, 비와 곰팡이가 수년에 걸쳐 인형들을 마모시켰습니다. 눈동자는 바래고 얼굴은 갈라졌습니다. 여러 번의 우기를 거치며 머리카락은 헝클어졌습니다. 그것들은 더 이상 인형이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걸음을 감시하는 침묵의 목격자처럼 보입니다. 많은 방문객들이 동일한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호기심과 웃음을 안고 도착하지만 이내 침묵 속에 떠나게 됩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모호한 압박감이 밀려와 공간 전체를 일그러지고 답답하게 만듭니다. 섬은 멕시코의 잔잔한 운하 한가운데에 남아 잊혀진 장난감들의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 다른 곳에는 인형이 아닌 인간의 뼈로 예배당 전체를 만들어 훨씬 더 오싹함을 주는 구조물이 존재합니다. 기념비는 사망자를 추모하기 위해 세워집니다. 하지만 신자가 아닌 신자들에 의해 직접 만들어진 추모 공간이 있습니다. 프라하 외곽의 작은 체코 마을 쿠트나홀에는 세들렉 유골 안치소라는 작은 고딕 양식의 예배당이 서 있습니다. 밖에서 보면 다른 일반적인 유럽 성당과 다를 바 없어 보입니다. 회색 석조 벽과 스테인드 글라스 창문, 그리고 조용하고 오래된 외관을 가집니다. 하지만 내부에는 약 7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의 유골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골들은 땅속에 묻혀 있지 않습니다. 성인의 키보다 높게 쌓인 뼈탑으로 정렬되어 있고 거대한 샹들리의 형태로 천장에 매달려 있으며 십자가와 성배, 촛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곳을 후원했던 가문의 문장조차 온전히 인간의 뼈로만 제작되었습니다. 14세기 흑사병이 유럽을 덮쳤을 때 세들렉 묘지는 이미 수용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이 유골들은 거룩한 땅에 묻히기를 갈망했던 사람들의 것이었고 성당 측은 이들을 차마 버릴 수 없었습니다. 18세기의 한 목수가 이 모든 유골들을 재정렬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그는 수년간 매일 유골을 만지며 신자들의 안식처를 지금까지 만들어진 가장 기이하고 거룩한 구조물 중 하나로 탈바꿈시켰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하고 가혹한 장소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어떤 곳은 절망 속에서 만들어졌고 어떤 곳은 야망이나 우연에 의해 형성되었습니다. 또 어떤 곳은 이름조차 알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의 끊임없는 노동이 남긴 결과물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곳들은 우리 지구에 여전히 한 걸음 한 걸음이 모험이자 모든 지평선을 쟁취해야 하는 숨겨진 구석들이 존재함을 일깨워줍니다. 하룻밤 사이에 도로가 사라지는 중국의 고속도로부터 볼리비아의 죽음의 도로, 아프가니스탄의 죽음의 계곡, 그리고 7만 개의 유골로 만들어진 예배당에 이르기까지 방금 보신 곳 중 가장 방문해보고 싶은 곳은 어디인가요? 그리고 절대로 만들어지지 말았어야 했다고 생각하는 곳은 어디인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매주 존재해서는 안 될 것 같은 신비한 장소들을 탐험하고 있으니 세계의 독특한 구석들로 떠나는 더 많은 모험을 위해 채널 구독을 잊지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을 남겨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앞으로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